안녕하세요.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있었는데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아, 네네, 들었습니다. 검사들하고 의원들 사이에 아주 그냥 날선 공방이 오갔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두 가지 논란이 아주 크게 불거졌어요. 하나는 이른바 연어초밥 술파티 의혹, 네, 그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이제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했냐,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또 핵심 증거 관리가 이게 뭐냐,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검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어서 파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9월 22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제일 뜨거웠던 이 두 가지 쟁점,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뭐 아이뉴스24, 매일경제, YTN 같은 여러 언론들 보도 내용이고요. 네,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 주장들하고 또 드러난 사실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당신께서 이 논란의 본질,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논란,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부터 한번 보죠. 네. 시점이 2023년 5월 29일입니다. 이때가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었어요. 아, 공휴일이요? 네, 장소는 수원지검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목화실. 바로 여기서 당시 사건 담당 검사하고 관련자들이 연어회 술까지 이걸 같이 먹고 마셨다는 의혹이 터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의혹이 아니라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외부 음식하고 주류가 반입된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로 확연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 2명, 네.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이거나 아니면 중요 참고인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 이화영 전 부지사. 네,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렇게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랑 담당 검사가 그것도 검찰청 안에서요. 네, 그것도 그냥 사무실도 아니고 영상 녹화실에서요. 영상 녹화실이면 모든 게 기록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술이랑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뭐 논란이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죠. 심지어 법무부까지 나서서 음식하고 술 반입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검찰 측 해명은 이게 무슨 술 파티가 아니고 필요한 조사의 일부였다,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검찰 수사의 신뢰도 문제가 딱 걸리는 거죠. 신뢰도요? 네. 설령 뭐 검찰 주장대로 회유 목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조사였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요. 이런 식의 만남 자체가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남는 거죠. 뭐랄까, 검찰은 피의자들하고 청사 안에서 술 마시면서 조사하는 덴가? 이런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수사 결과 전체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가능성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현 교수, 네. 이분의 청문회 해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뭐라고 했나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평일에는 변호인 접견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돼서 본인이 주말이나 휴일 조사를 더 선호했다. 아, 이 전 부지사가요? 네. 그리고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 이 세 사람의 대질 조사가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 전 부지사 일정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조사를 진행한 것뿐이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해명이 뭐랄까 모든 의문을 다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문회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느냐, 뭐 교도관들한테 물어봐라, 부처님 오신 날 출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보면 공휴일에 그것도 외부 음식에 술까지 들여와서 여러 핵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질 조사를 했다. 이게 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라는 어떤 형식하고 술과 음식이라는 내용 사이에 이 부조화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 전 부지사 편의를 봐주려고 공휴일에 술이랑 음식까지 주면서 조사를 했다. 이게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진짜 조사가 목적이었다면 왜 굳이 그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그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한 조사들 차였다는 검찰 쪽 주장하고 이거 부적절한 회유 시도 아니냐 혹은 특혜 제공 아니냐 하는 의혹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당시 그 영상 녹화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좀 객관적인 자료가 더 공개되지 않는 한, 글쎄요,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건데요. 이 상반된 주장과 해명들이 단순히 그날 하루의 일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 전체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도,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수사 방향이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 혹시 뭔가 부적절한 영향은 없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입니다. 아, 네. 이 사건도 참 그렇죠. 속칭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 이 사람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는데 그중에 5천만 원짜리 한국은행 관봉권 묶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감싸고 있던 띠지가 검찰이 보관하는 도중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선 그 관봉권하고 띠지가 뭔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부탁드립니다. 관봉권이라는 건 이제 은행에서 막 발행돼서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 새 돈 뭉치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돈 뭉치를 묶는 그 종이띠, 이걸 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돈이 언제, 어느 은행 지점에서 누가 출구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 정보가 적혀 있군요. 네, 그래서 자금의 출처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런 경로를 추적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띠지는 그냥 포장지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닌 거죠. 전성배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 특히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혹시 정치권 로비 자금 아니냐, 불법 자금 아니냐 이런 의심이 막 제기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띠지가 그야말로 핵심 증거로 취급됐던 건데 근데 검찰이 확보했던 바로 그 증거가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핵심 증거가 분실됐다. 이건 수사 기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그냥 방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신뢰에 이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실수로 보기에는 그 증거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혹시 이거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국가기관인 검찰의 증거관리 시스템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걸까?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바로 이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네. 띠지가 없어졌으니까 결국 이 5천만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전성배 씨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사가 실패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증거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확보한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 이건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내닥 이게 정말로 고의적인 인멸이 아니라 관리 부실 때문에 그냥 단순 분실된 거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관리 체계에 아주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반드시 필요하죠. 청문회에 출석했던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 네, 이 사람 해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이 최 검사는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물을 확인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 그러니까 돈 묶음이 풀어졌고 그 상태로 영치계, 그러니까 압수물 보관부서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실수로 풀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휘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또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진실 공방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열렸던 다른 청문회에서 이 띠지분 실권 관련해서 증언했던 실무 담당 수사관들, 네. 이분들은 띠지를 떨어 보관하라는 최 검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다. 네. 또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었거든요. 최 검사 주장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내용이죠. 네, 완전 배치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최재현 검사가 자기 주장을 입증하려고 뭘 했냐면 수사팀하고 압수물 담당 부서 사이에 오고 간 검찰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메신저 대화까지요? 네, 자기는 분명히 띠지를 포함해서 관봉 상태 그대로 보존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실무선에서 그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한 거죠. 하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걸 두고 검사하고 수사관 사이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최 검사는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실무자의 과실이라든지 지시 불이행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 수사관들은 지시가 없었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 이야, 참 당사자들 말이 이렇게까지 엇갈리니 진실규명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두 명의 수사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로 넘어갔군요. 네. YTN 보도를 보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9월 24일부터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이띠지 분실의 정확한 경위하고 책임 소재가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당시에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 남부지검장이었던 신흥석 전 검사장도 청문회에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나와서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되더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띠지 분실 사건, 이건 그냥 단순한 증거관리 실수를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검찰 내부의 증거관리 시스템, 이게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 또 지휘 책임이냐, 실무자 책임이냐, 이 책임 공방, 국회 위증 논란에 경찰 수사 착수까지. 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설 특검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 이게 사안의 무게를 한층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특검 검토 지시는 이 문제가 이제 단순한 수사 미비나 부실 의혹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특검이 발족된다면 그 수사의 범위나 강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될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두 가지 핵심 논란, 연어초밥 술파티 의혹하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걸 여러 언론 보도를 토대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두 사건 모두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의 수사 공정성, 또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관리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단지 특정 검사 개인의 일탈 문제나 특정 사건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 시스템,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그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이게 우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만남이 의심되거나 핵심 증거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건 결국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권력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감시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주장이나 책임 떠넘기기 양상만 더 두드러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네, 그러면 있죠.
경찰의 위중 혐의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고 또 상설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만큼 이 사건들의 최종적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뭐 수사나 특검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들이 부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이나 증거 관리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때로는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원래 수사가 규명하고자 했던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오히려 가리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